어제 신년사를 읽은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독재 국가를 타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데 최전선에서 전사가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겔블루가 최전방의 전사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데 앞장서셔야 됩니다. 본 집회 시작하기 전에 멀리 대구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성함이 한기문 씨,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데 색스폰을 여러분들한테 멋지게 연주해 드릴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위해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신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박수 한번 크게. 자, 한기문 씨 화이팅! 고맙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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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주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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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 수호 집회를 앵그리블루 9차 선언합니다. 여기에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합니다. 순국 선열 및 후국 영향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사회를 보기로 이 자리에 올라온 이근열입니다. 달리실 준비가 됐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집회가 아니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이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모양을 이렇게 서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지하시고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요즘 시절이 수상하니까 붙어먹은 사람과 확실한 사람이 구별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도 김웅검사 같이 고향인 전남 여천입니다. 고향이 전남 여천이고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오늘 문 정권을 향해서 어제죠, 문이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웅검사가 원래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기꾼 잡는 사람이에요. 검사들은 특수부 가고 공안부 가고 잘 나가는 데 가는데, 김웅검사는 여태까지 주로 형사부에서 빚도 안 나면서 사기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 내용이 그분이 쓴 검사 내전 책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에 빚도 못 보고 그러다가 책 써서 조금 유명해지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대응하는 TF 팀장을 작년에 맡았다가 몇 달 만에 쫓겨나가지고요, 법무연수원에 교수로 갔습니다. 자, 그런 검사가 어제 문재인을 정면으로 들고 받았습니다.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붙어먹은 놈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이성윤이죠. 저기가 집입니다. 저기가 자, 여러분, 사람이요, 그 김웅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국 사람은 이름만 남는다. 뭐 붙어먹은 대가로 고관 대작을 받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만 남겠습니까? 오면 더러운 이름만 남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판사 4명하고 자, 하나씩 판사 이름 불러봅시다. 하나는 누굽니까? 박정길이, 명재권이, 송인권. 다른 하나 누굽니까? 누구요? 권덕진! 그렇죠. 누구? 권덕진! 예, 제가 요즘 좀 깜빡깜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권덕진 판사 있죠? 예, 거기는 정경심이 검찰 기소장을 이렇게 병합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검사들 기소가 잘못됐다고 정경심이 보석으로 석방해주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역열전에 5번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우리들 병원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장 누굽니까? 이동걸. 자, 여러분 공부는 이제 잘하시네요. 뉴스 브리핑을 많이 보시니까요.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6번이 누굽니까? 이성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요, 한 100번까지 부역자 열전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반드시 세월이 지나도 지새끼처럼 숨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겠습니까? 예, 제가 책을 쓸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어제 문재인이가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 지맘대로 잊혀집니까? 우리는 문재인을 기억합니다. 뭘로 기억합니까? 희대의 독재자로 기억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는 지맘대로 남들을 애꿎은 사람들을 다 깜빵으로 보내고 도둑질해 먹고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그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정권의 비리가 나와도 우리 윤 총장님이 수사해도 좋다고 집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나만 이런 중천금이라고 집으로 조사해도 좋다고 해놓고 조사하니까 어떻게만 했습니까? 너들 다 명령에 거역하고 초법적으로 월권하는 놈들이다라고 집으로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은 오직 조국만 좋아합니다. 조국만. 우리는 문재인한테 어떤 사람일까요? 깜빵 보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공개 석상에서 조국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냐 물으니까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아니, 조국은 한두 건도 아닌 10수건으로 기소된 피의자이자 또 울산 부정선거와 관련되어서 조사받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에게 마음을 빚을 졌다 하면 어제 문재인이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살짝 맛이 갔는가? 네, 맛이 났어요. 내가 공범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범죄자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하면 공범 아닙니까? 문재인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어안구치소예요. 어안구치소.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문재인이 내년 예산 513조를 통과시켜도 한국당이 그냥 스르르, 그 다음에 또 한 번 선거법을 통과시켜 봤습니다. 또 스르르. 그러니까 공수처법도 통과시켰어요. 또 스르르.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그냥 내놓고 통과시키고 잘했다고 파티하지 않았습니까? 자, 민주당 패거리들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날 전라도 식당에 앉아가지고 내년 이제 올해네요. 올해 총선에 이겨서 8도가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의 음식을 먹고 싶다. 저것들이 제정신입니까? 진짜 개심하세요. 자, 이 정권은요, 오늘 김웅검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전국의 정보 경찰들을 개같이 풀어가지고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할 거라고 김웅검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총선은요, 아마 야당 후보들은 까딱하면 다 잡혀갈 겁니다. 공포 분위기에서 치러질 거예요. 개표가 정확하게 될지 저는 못 믿습니다. 벌써부터 선관위가 여당 편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안 돌아가는 머리 굴려서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한다고 비례자유한국당을 등록하러 갔더니만 이거 등록 못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문 정권이 선거에 져서 순순히 집에 가겠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선거 져서 집에 가겠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가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겠습니까? 문재인도 오늘 제가 외국의 외신들이나 듣기에는 한국에도 검사들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는 부분이 결국은 사법구조가 독재의 반열에 들었었다고 외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어제가 독재 첫날입니다. 문재인이요, 일부러 그저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줄 알고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독재 기념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첫날에 떠있는 김웅검사가 문재인 사기꾼을 향해서 사기 전문
검사한테 사기치지 말라고, 너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검찰 개혁은 다 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460명의 검사가 자기 실명으로 댓글을 달게 되어 있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2, 제3의 김웅검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저도 들은 거니까 아직 검증을 못 했습니다만은 초대 공수처장에 박영수 특검하던 사람이 거의 유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정권 작살내주고 공수처장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자, 이 정권 노는 수준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김웅검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 정권은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도착해보니 국민도 쏘갔고 전부 다 쏘갔는데 검찰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로 가고 있다라고 하며 북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이 북을 향하고 있다.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문재인은 독재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북한에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은 이런 집정제 개헌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집회가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개혁이 아니죠, 검찰 해체를 저지하고 윤석열 검찰을 응원하는 집회지만, 이제 우리 집회의 성격은요, 검찰 응원과 더불어서 독재에 대한 국민적인 투쟁으로 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20대 때 죽어라고 길바닥에서 개고생하면서 반독재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중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또 길바닥에서 독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독재 투쟁을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죠. 30년도 더 전에 독재 타도하자고 체류탄을 마시면서 잡혀가서 방망이로 깨지면서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굽니까? 임종석이, 이인영이, 우상호, 오영식이 이런 것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집권하고 30년이 더 됐는데 지금 이 나라가 반독재 투쟁을 하다니, 그놈들이 민주화를 외친 것이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사기당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또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반독재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썩어 빠진 놈들이 국민을 협박하고 유일하게 대응하는 검찰을 협박하고 야당을 협박해서 야당 의원 중에 사람 같은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싸움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은 국민인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반독재 투쟁으로 끝낼 때까지 홍콩식으로 장기적으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우리는 홍콩보다 행복하고 대만보다 행복합니다. 자, 홍콩이 50년을 체제 보장을 해주고 건드리지 않겠다다가 25년이 넘어가니까 곧바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홍콩의 그저 10대, 20대들이 죽으라고 투쟁을 하니까 이제 시민들까지 나서는 겁니다. 왜 투쟁하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생활할 수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투쟁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대만을 한번 봐야 됩니다. 대만이요, 중국이 좀 대만에 교류를 해주고 관광객 보내고 공장을 갖다가 중국으로 좀 유치하고 하니까요, 대만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해서 중국에 통일적으로 다 기울었고 대만을 만들었던 국민당이 중국에 붙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요, 이번에 압승을 했지요. 자,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중국이라는 이런 공산 체제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든가 살든가 끝장을 봐야 된다고 대만이 지금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국가 대만으로요, 차이니즈 타이페이가 아니라 그냥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싸워볼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야당이 썩어 문드러졌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못했고 정확하게 독재와 반독재로 전선을 형성하지 못했고 어떻게 서민들의 마음을 포용하면서 투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어 싸우기 시작하면 이 허접한 문정권 하나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춥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춥고 배고프고 죽고 싶은 자는 문재인이 될 거고 저 문재인에 붙어먹은 이승용 같은 부역자들은요, 역사의 오명을 날리게 될 겁니다. 머지않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독재와 반독재의 우리 위대한 투쟁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필코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 전용 가수 노래 듣고 2부에서 여러분과 대담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혼자 하실 수 있습니까? 영상을 만들어주신 조현정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범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예. 나중에 세상 좋아지면 서초동에서 대박 날 겁니다. 안 좋아지면 도망가야 되고요. 첫 번째 댓글 제가 최근에 띄었던 거는 그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였었는데, 이번 총선을 꼭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지금 첫 번째 댓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요, 문재인 탄핵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탄핵을 걸어서 그걸로 총선에 대항해야 되고요. 야권 통합, 보수 통합은 저런 식으로 브로커 조직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통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이 그야말로 세금 안 낸 놈, 도둑질한 놈, 무리 빚은 놈, 표절한 놈,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요. 정상대로 살아난 사람들을 공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서포 15조만 받으면 6대4 이상으로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길 없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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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해외 대사관에서 뭐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혜택이 주어진다고 홍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건 저희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여쭤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선거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뭐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 투표권이 있다가 이제 그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지만,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지만 제가 들리는 바로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고도 하고, 또 뭐 최근에는 사실 좀 그 좌파 진영 쪽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최소한 이번 총선에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애국 시민, 우파 보수 시민들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의사를 밝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관련해서요, 정권이 해외의 평통이나 여러 가지 관변 조직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분들은 일찍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투표를 하니까 그 투표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도 제가 봤을 때 관건 선거, 부정 선거를 획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요. 한국당은 이번에 자기들이 총선에 조금이라도 승리하고 싶다면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 받는다, 통합한다 신경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선거 이깁니까? 부정 선거 막아야 됩니다. 앵그리블루, 이런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앵그리블루가 소장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소장님은 알고 계시지? 그거는
너 밥 안 먹고 살 수 있냐, 숨 안 쉬고 살 수 있냐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또 검찰 앞에 온 이유도 그렇고 또 검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검찰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예, 뭐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는 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검사장들에 대한 이제 인사가 있은 후에 추가로 이제 뭐 부장 검사 이하, 평검사들 이하 이제 뭐 조직 개편은 이제 지금 뭐 대검에 또 이제 와서 의견을 물어보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수사 신문을 담당하는 평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경우 아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비롯한 검찰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스스로 검찰총장에서 그만두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권한이 그래도 부여되어 있는 검찰총장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가능한 모든 수사를 지휘할 걸 예상하고 있고, 오늘 뭐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홍 검사님을 비롯한 많은 검사들이 현재 사태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법과 제도는 현재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번 총선 혹은 그 직후까지라도 가능한 모든 범위를 위해서 검사들이 노력을 다할 거 생각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앵그리 분리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애국 보수 시민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김웅 검사 한 명이 들이받았는데 어제 문재인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검찰에 대해서 이제 내주쯤에 차장검사 수준에 바꾸는 걸 또 할 거고요. 검찰 조직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는 부장검사까지 2월 초까지 다 끝낼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 내에서 엄청난 반발들이 터져나오고 들이박는 제2, 제3의 세력들이 나올 거라 봐요. 여러분, 임은정이라는 여자 검사 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곳곳에 다니면서 떠들고 연말에 지가 무슨 배우라고 온갖 상을 다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 여자 어제 선배가요, 너 검찰 조직을 흔드는 말 이제 그만해라고 정유미라는 여자 검사분이 정면으로 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들이요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왜? 이제 검사하다가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라도 해먹겠습니까? 끝났어요. 경찰 세상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 한 명 한 명이 이 정권을 들이받을 때 이 정권은 검사들 다 옷 벗기고 공수처 출범시킬 때 누더기가 될 겁니다. 누더기가요. 제 장담합니다. 온갖 일이 다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다음 질문은 중간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 선거에 뭐 어떤 당을 지지해야 뭐 한국당은 사람 될 수 있냐 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 중간에 이근열은 은근히 매력있다 뭐 이런 질문 계속 그런 댓글을 올려주시고요. 그 검찰 앞에 와서 그런지 검찰에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검찰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앞에 장미 보이죠? 사무실에서 바구니 하나 하자길래 내 하나만 하면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3개를 사왔어요. 아유, 3개 가지고 뭐 충분할 거라는데 여기 지금 몇 개입니까? 셀 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열정인데요. 저는 우리가 없다 생각하고 검찰이 버티는 것과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다고 하고 싸우고 들이받고 버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회하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검사장급을 한 최근에 그만둔 분이 댓글을 써가지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기도 조만간에 신변 정리되는 대로 여기 나와서
연설을 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이야기도 저한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지금 문정권이 겉으로 보면 검사들을 다 제거하는 것 같지만은 문정권은 검사들과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빠져든 거요. 건물 하나 해체해서 검사 하나 끌어낼 때마다 문정권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은요, 헬게이트 지옥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 지옥의 문을 구경해 보십시오. 저는 자신합니다. 문은 싸움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갔어. 네. 그 조금 전에 댓글이 또 하나 보니까 정의가 이기겠냐, 이길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거와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그 요즘에 특히 언론 세상에서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그 교수, 그 다음에 김동진 부장판사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회자가 돼서 좀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중권 교수 이제 예전에 황 선생님하고도 깊은 또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 김동진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거에서 이제 그 글을 올렸다가 징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즉 저희하고 지금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모인 앵그리 블루 회원들하고는 원래 성향과 생각이 많이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조국 수사와 검찰 이 해체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제정신 정가 성향이나 이념이 딱 상관없이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을 동의할 수가 없는 문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옳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제가 볼 때 과연 이제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정의이냐?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은 정의가 아닙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보듬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고 또 다음 주에도 모이는 것은 검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수 애국 세력이 정의로 올라서기 위한 첫 걸음을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지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문수 변사님이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뉴핑 생방송 뉴핑처럼 진행하는 건데 갑자기 연사처럼 이렇게 돌변하셨는데요. 마음이 그러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선 또 질문은 그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게 많은데 갑자기 저렇게 이제 그 인사 발령을 저렇게 함부로 하고 그 다 좌천성 인사죠. 그런 것들을 하니까 걱정되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수사한 거 검찰 사법 처리가 가능하냐? 자, 여러분, 수사한 것 사법 처리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저거를 못 밝혀지도록 압력을 넣다가 사고가 나서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사한 거요, 문의 범죄 행위가 한 1000개쯤 된다면 지금 한 5개나 6개 나왔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덮으려다가 사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무마와 검찰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제2, 제3의 기문이 터져나와서 폭로하고 터지고 밖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문을 닫고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스스로 드러내게 됨으로써 무너져 갈 거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렇게 뭐 달통 앞날은 어찌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달통이 누군지 몰라서 이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또 소장님한테 이런 그 공개 석상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요즘에 그 좌파 진영들에서 약간 그 진중권을 필두로 해가지고 불협화음, 삐짐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요, 좌파 손들을 하면 안 들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와 계실 겁니다. 지금 좌파 내부에서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문에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내부에 이 사이트라든지 그들끼리에 모이는 여러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고요. 좌파 내부에서 앵그리 블루나 뉴스 브리핑을 수도 없이 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머지않아 양심적인 좌파들은 다 빠지게 되고 문하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과 함께 순장을 할 자들만 남아가지고 버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내부에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거다. 좌파들은 영리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봅니다. 총선 승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승리하면 아마 그 뒤에 곧바로 부정선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면서 더 죽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이 정권을 향해서 제대로 괴롭혀주고 폭로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거, 그거 하나만 버티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그 소장 중간에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건데, 소장님 왜 이렇게 멋지냐? 저기 여러분, 과찬의 말씀이고요. 하루하루요, 정말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나 하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는요, 저보고 이제 싸우라고 죽으라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그래 싸우다 죽겠습니다. 검찰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은데, 검찰 그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왜 알려지지 않는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검찰은 수사 결과든 과정이든 전혀 발표를 할 수 없느냐? 네, 현재 지금 문재인이가 주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 지침이나 법무부 이제 그런 지침들이 어쨌든 이제 기소 전까지는 절대로 그 내용이 검찰에서 이제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할 건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많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곧 기소가 되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어제 어떻습니까 기자회견에서 꼭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독이면서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빨리 쫓아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재인의 마음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총장에서 자연인이 되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생각하시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지금 현재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법원의 판사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그 분들 중에 상당수도 그래도 이상한 지금 소장님의 살생부에 올라가 있는 판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법관 판사님들은 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하실 것도 없고 너무 비관하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위에는 바꿔도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나 평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왕창 썩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젊은 검사들은 자신이 수사한 거는 끝까지 기소를 하겠다. 위에 바꿔도 지금 교체를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한테 보고하고 수사하겠다 해서 며칠 조용하지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은 수사한다고 할 겁니다. 그럼 위에서 그걸 막고 통제하려다가는요, 거기서 사단이 나서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는요, 아무리 검찰이 흔들고 해도요, 보수 언론들이나 언론들은 검찰이 이제 수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하지만은 곳곳에서 두더지처럼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이거는 사표낸 검사들, 비례한국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질문 여러 번 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거 어떤 특정 정당 관련된 얘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끝나면 검찰을 떠나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일단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끝나면 검찰을 떠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변호사님. 네, 그 뭐 검찰 지금 윤석열 총장님께서 임기가 이제 한 1년 5개월 뭐 이 정도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검찰총장의 임기가 맞춰지시면 뭐 아마 그거는 뭐 원칙 뭐 아마 본인께서 검찰을 아마 그만두실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나이 좀 총장님께서 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아마 검찰총장 끝나실 때쯤 되면 아마 정년도 아마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그렇게 총장 물러나시면 검찰은 떠나실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뭐 임기까지 있겠습니까? 그 참 순진한 질문을 하세요. 몇 달 안에 사단 다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이가 지금 윤 총장 임기까지 제대로 있으라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몇 달 안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먼 임기를 채워요. 그렇죠. 지금 저도 소장님이 그 말씀 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임기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운데. 자, 그리고 이것도 이런 질문들 좋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안 다시 바로잡을 수 없나요? 법은 국회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그 법안을 이제 폐지 법안을 내면 되죠. 그래서 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총선에 이기면 바로 잡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호 법안이 공수처 폐지다 하다가 오늘 보니까 무슨 경제 관련 정책 뭐 이런 거를 1호 법안이라고 또 한국당이 말을 잘 바꾸더만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문 니 죽고 내 죽자 해야 총선 이기지. 그냥 총선 이기면 바꾸게 하면 총선을 못 이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사람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2월 16일 날부터는 한국당 욕 안 합니다. 황교안 욕 안 합니다. 15일까지는 죽으라고 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6일 날부터 한 두어 달 잘 해봐라고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문재인을 총선에 승리해서 빨리 내려보내는 길을 택하고 싶으면 지금 문재인 욕하는 거 이상으로 한국당이나 황교안에게 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뭐 이번 검찰 뭐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에서도 검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아마 검사들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 검사 얼굴 한번 보기도 뭐 어렵고. 근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검사들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느냐? 최근에 뭐 자유한국당 원은철 의원이 뇌물 사건으로 뭐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잘 예상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검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양쪽이 다 좀 야합을 해서 이 검찰과 검사를 죽이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이란 거는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이제 확보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좀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은 그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부권에 대해서 국회가 이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또 국회에 3분의 2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서 또 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서 그 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이 차지한다면 지금 공수처법을 폐지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문재인을 탄핵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선을 넘어서서 문재인을 탄핵해서 쫓아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유일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시간상 저희가 지금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소개 하나 드릴 질문, 그 황장수 마을 만들어서 앵그리블루 같이 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황장수 마을을 만든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지금은 같이 살고 안 살고는 둘째치고. 자, 마지막 질문은 그 질문하신 분하고 제 질문하고 더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미애 탄핵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 제 질문을 보태서 추미애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탄핵 가능하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숫자가 부족해서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재인의 죄를요, 우리가 문재인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어겼는가, 그래서 직권 남용이나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으로서 범죄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검찰을 해체했는가. 그래서 문재인이 헌법 정신에 봤을 때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과 또 국가 시스템을 해체해 간다라는 부분으로 문의 탄핵을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 부분을 내어 걸고 문을 탄핵하겠다고 총선을 치르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총선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앞으로요, 아무리 기술자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맛을 봤는데 문이 앞으로 온갖 비리가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폭로가 터져 나올 건데, 기술자라고 해서 이걸 진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기존에 광화문에서 했던 방식으로 과거를 되돌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득권 보수로 가자가 아니라 독재와 반독재로 해서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모이고 이 독재를 쫓아낸 뒤에 그 다음에는 서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여기 모인 분들 같이 합의를 만들어갈 때 아마 어느 순간에 이 흐름이 거대한 물결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불씨를 이렇게 추운 겨울날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따뜻한 봄날이 왔을 때 이 대열이 도도한 강물을 넘어 바다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요, 반독재 투쟁의 불씨를 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픈 스튜디오는 마치고요. 이문수 변호사님, 황정수 선생님이었습니다.